여러분 안녕하세요, 모트라인입니다.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? 가격이 같고 똑같은 체급을 가진 SUV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길을 가다가 X5의 운전석이 열릴 때 시선이 가는 것과,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이 멈춰서고 운전석이 열릴 때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? 누가 저 카이엔 신형을 샀을까? 라고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벤츠, 아우디, BMW, 포르쉐까지 모두 다 직접 소유해 보셨던 오너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백화점을 가든 어디 가서 발렛을 맡기던 확실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 3사 브랜드 차량을 탈 때와 포르쉐를 탈 때는 대우가 다르다. 그게 체감이 된다. 다시 말해서 단순히 수입차인 걸 뛰어넘어서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. 자,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고 과연 독일은 어떨까요? 이 부분은 뭐 뇌피셜일 수 있어요. 독일에 계시는 지인분께 여쭤본 결과 재미있는 대답을 해주셨는데, 독일에서는 1군에 벤츠, 포르쉐 말고는 아무도 안 껴준다는 거예요. 그럼 BM 아우디는 뭐야? BM 아우디는 어디에 있냐? 2군. 애초에 그레이드가 다른 브랜드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, 독일에서조차. 자, 뭐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고, 이제는 이 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카이엔 노멀 모델, 거기에 약 2천만원어치의 옵션만 추가된, 정말 최소한의 옵션만 추가된 1억이 넘는 가격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깡통 모델입니다. 완전히 기본 모델에 LED 헤드라이트, 그리고 열선 시트, PASM이라고 부르죠.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감쇄력이 조절되는 댐퍼, 이 내부 대시보드에 있는 저 크로노,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만 싹 들어가서 1억 2천만 원인데, 여러분 1억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무슨 차를 살 수 있습니까? X5 중에서도 옵션이 듬뿍 들어간 X5 M50D를 살 수 있고, 그리고 벤츠의 신형 GLE 모델도 옵션이 듬뿍 들어간 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고향이 같은 동급 SUV의 같은 가격 포지션에 있는 차량들과 옵션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, 지금 보이시겠지만 HUD 없습니다. 주행보조 장치가 없어요. 이 통풍 시트가 없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 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고급 SUV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제가 혼자 우기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도 빠져 있어요. 뿐만 아니죠, 소프트 클로징도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상단, 대시보드의 상단은 사실 그 구형 K5에서나 볼 법한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내가 동급 차량 대비 넓지도 않아요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도 아무리 포르쉐가 그 브랜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동급 대비 옵션이 이렇게 빠지는 대신에 이 포르쉐의 DNA, 스포츠성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넘사벽 아니야? 그래서 한번 쏴보면 일단 이 파나메라에도 사용하고 아우디 많은 모델에도 고출력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엔진이 350마력 45토크를 가지고 있는데, 이 2톤이나 되는 차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, 이 아우디의 꽈트로 시스템, 아우디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이 4륜구동 꽈트로 시스템에 묶여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 고RPM을 쓰면서 운전하는 재미를 만들어줍니다. 이 차량의 출력이 고출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. 차량의 출력이 너무 고출적인 차를 타면 악셀을 끝까지 못 밟아요. 그리고 속도를 떠나서 이렇게 고RPM에서 변속하는 이 고RPM을 쓰는 맛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.
그런 차원에서 정말 공도에서 재미있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정말 적당한 출력과 SUV인데 이 고RPM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리스폰스를 만들어줘요. 터빈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싱글 터빈 엔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터보렉도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트랜스미션은 PDK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ZF입니다. 다운시프트를 할 때만 제외하면 업시프트는 이게 도대체 PDK야 오토미션이야 듀얼 클러치인지 오토미션인지 절대 분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변속 속도, 체결감을 만들어주고, 이 모든 것들이 포르쉐의 이 서스펜션 세팅과 맞물려서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. 이 큰 차로는 도저히 못 감아 나갈 것 같은 코너를 아무렇지도 않게 싹 분명히 SUV에 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전이 재밌어지고, 그리고 자꾸만 더 악셀레이터를 밟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요즘 X5나 GLE도 다 이 정도는 달려요. 알콘 광고 보고 오실게요. 자, 그런데 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은 BMW나 벤츠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과는 좀 다르게 큰 반대급부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이 1억 2천만 원짜리 카이엔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라는 사실이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제가 뭐 GV80 리뷰 때도 마찬가지고 X5 리뷰 때도 마찬가지고 하도 에어서스 하니까 이제 저보고 에어서스 무쇠라는 별명도 이제 붙여주시고, 야, 에어서스 뭐 고장만 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, 글쎄요, 뭐 고장 날 거 두려우면 말 타고 다녀야지.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레인지로버 보그처럼 찰랑찰랑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은 그 럭셔리한 안락한 승차감과 같은 그런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. 대표적으로 이 포르쉐로 예를 들어 본다면 카이엔 GTS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결국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은 럭셔리한 승차감이든 아니면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에 걸맞는 스포츠성에 부합하는 그런 승차감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. 좀 더 쉽게 설명해서 단순히 감쇄력 조절의 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X5, GLE 모두 다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컴포트하게 럭셔리하게 다닐 때는 정말 한없이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다가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과격한 주행에 걸맞는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승차감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방금처럼 저런 길의 요철, 이런 방지턱, 급격하게 떨어지는 2톤이나 되는 차 무게를 얼마나 끝에 떨어질 때 싹 부드럽고 럭셔리하게 잡아주느냐, 그런 것들이 에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.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형 카이엔의 승차감은 럭셔리함과 컴포트함에 초점을 맞추고 SUV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무리 스포츠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큰 단점으로 와닿습니다. 물론 포르쉐도 코일 댐퍼만 사용해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코일 댐퍼만 사용해서는 이 변화의 폭 자체가 한계가 있고, 결국에는 컴포트한 쪽을 중점으로 맞추냐, 스포츠성에 중점을 맞추고 서스펜션 세팅을 하느냐, 이 둘 사이에서 포르쉐는 당연히 스포츠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여지고,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인도로가 많고 방지턱이 많고 이런 맨홀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
아쉬움입니다. 왜냐? 에어 서스펜션이 고속주행을 할 때 또 그렇게 진가를 발휘하거든요. 적당히 잡아주면서 찰랑찰랑 잘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속도 올라가면 싹 차고도 내려버리고, 이 차고를 내려서 주는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단순히 서스펜션 댐퍼를 딱딱하게 해서 느껴지게 하는 그 안정감이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. 사실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옵션, 이 PASM 이라는 옵션도 가격이 한 200만원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 옵션은 500기거든요 사실 여기서 300만 더 추가하면 얘도 에어 서스가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. 네,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,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. 에어 서스펜션 꼭 넣으시라고.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잘 터진다 라는 게 사실 옛날 얘기이기도 하거든요. 물론 지금도 가끔씩 정말 재수없게 차 사고 얼마 안 돼서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, 어차피 보증기간은 있고, 그리고 고급차들이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, 이제는 적용 차종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의 퀄리티들도 올라가서 이제 터지는 일도 많지 않아요. 아무튼 뭐 여기까지 서스펜션 얘기 말씀드리고, 두 번째로는 이 엔진 진동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 안에서 엔진이 움직일 때, 변속이 될 때, 그리고 차가 움직일 때 엔진이 이 안에서 놀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놀아요. 그러면 그 엔진이 노는 게 결국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카들은 럭셔리 컴포트를 지향하는 차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엔진을 차체에 꽉 묶어 놓습니다. 그리고 이 포르쉐 카이엔도 마찬가지인데, 그것 때문에 어떤 단점이 발생하느냐, V6 가솔린 엔진이에요. 그리고 이 차 이제 2만 킬로도 안 탔어요. 18,000킬로 탔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링 시의 핸들 그리고 시트로 느껴지는 이 엔진의 진동이 독일 디젤 차들 신차 탔을 때 그 정도의 진동이 들어와요. 물론 한 가지,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차량의 엔진 마운트나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 엔진 진동 외에는 별다른 트러블이 지금 차에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2만 킬로 이제 타고 나면은 나오는 카이엔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에픽 사장님께도 여쭤봤는데, 에픽 사장님도 핸들을 잡아보시더니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차주분께서 센터를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단순히 차의 본질적인 성능만, 기능만 놓고 봤을 때, 만약에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럭셔리함, 컴포트함, 뒤에 탈 아이들의 그런 승차감, 어른들, 내 와이프, 혹은 뭐 동승자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 느낌 자체가, 나는 좀 이렇게 찰랑찰랑 고급스럽게 떠다니는 그런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주구장창 얘기한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 가치를 띄고 차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좋아. 그리고 그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가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소비했을 때 나한테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베네핏들이 너무 좋다. 아니 그렇잖아요. 똑같은 돈 썼는데 조금 더 대접받으면 좋잖아. 그리고 이런 승차감이 좀 하드하고 옵션이 좀 빠지고 하는 것들 상관없어. 나는 어차피 SUV 타고도 포르쉐니까 쏘고 다닐 거야. 나는 쏘고 다니는 게 좋아. 승차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, 저는 옵션이고 나발이고 럭셔리한 승차감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X5나 GLE보다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나는 어차피 튀는 것도 좀 싫고 쏠 일도 없어. 나는 나긋나긋 편하게 다니고 싶어. 그리고 옵션도 좀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가격은 1억 초반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차량 맞지 않습니다.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, 이 포르쉐가 그 브랜드도 브랜드인데
참 그 디자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. X5 같은 경우 이제 BMW를 보면 어떻게든 그 고전적인 SUV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뒤에 루프라인을 깎아내리고 X6라는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, 뭐 GLE도 마찬가지고 GLE도 GLE 쿱을 만들고 하잖아요. 물론 이 카이엔도 카이엔 쿠페가 이제 출시가 됐죠. 그런데 얘는 꼭 카이엔 쿠페가 아니어도 그냥 지금 이 모델의 디자인만 보더라도 분명히 전체적인 쉐입은 SUV인데 어쩜 저렇게 예쁠까? 어쩜 저렇게 투박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런 라인들이 나올까?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감탄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 실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제가 아까 이거 뭐 현대차 우레탄 재질이라고 좀 뭐라고 하긴 했는데, 우레탄 재질인 거를 떠나서 사실 이 포르쉐라는 차는 이 같은 쉐입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 1억짜리부터 3억짜리까지 커버를 하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변태 같은 가격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종이란 말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쉐입만 가지고 소재만 바꿔서 3억짜리까지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 1억짜리 모델이 이런 인테리어 쉐입에 이런 디자인에 좀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자, 여러분, 뭐 X5가 됐건 뭐 카이엔이 됐던 GLE가 됐든 1억 넘는 차를 어떤 걸 살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많이 시승해 보시고, 확인해 보시고, 그리고 즐거운 카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 뒷자리에 같이 태우고 다닌 레카로 제로원 카시트, 제가 레카로 카시트 광고하기 위해서 그 동급 프리미엄 라인들에 있는 카시트들 진짜 많이 비교를 했는데 진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카시트 구매 예정이신 분들 레카로 제로원도 꼭 리스트업에 해놓으시고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터라인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진짜 끝. 감사합니다.